안녕하세요. 제갈량의 깊고 오묘한 전략을 함께 탐구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가 천하를 삼분한 거대한 청사진과 19가지의 전략적 통찰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장 기이하고도 고상한 지략을 통해 제갈량이 보여준 상대방의 의표를 찌르는 놀라운 10가지 지략수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지략들은 단순히 전투에서 승리하는 기술을 넘어 인간의 심리와 상황의 변화를 꿰뚫어보는 제갈량의 예리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마주하는 복잡한 관계와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큰 가르침을 줄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갈량의 기이하고도 고상한 지략의 세계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2장 기이하고도 고상한 지략. 제갈량의 지략술. 사위를 맞이하는 동호. 미인계를 깨뜨리다. 적벽대전 이후 유비는 형주를 얻었으나 그 땅을 두고 오나라와 복잡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나라의 대도독 주유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유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교묘한 미인계를 꾸몄습니다. 겉으로는 송건의 여동생을 유비에게 시집보내 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유비를 오나라로 유인하여 인질로 잡고 형주를 돌려받으려는 흉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비는 50세가 넘은 나이였고 송건의 여동생은 젊고 용맹한 성격의 여걸이었습니다. 주유는 유비가 오나라의 화려한 미인계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든 후 형주를 반환하라고 압박할 계획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주유의 속셈을 꿰뚫어보고 유비에게 3가지 비책이 담긴 주머니를 건네며 위급할 때마다 하나씩 열어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첫 번째 비책은 유비가 오나라에 도착하자마자 혼례 준비를 매우 화려하게 하고 유비와 송건의 동맹이 더욱 굳건해졌음을 오나라의 귀족과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명분이 중요했던 송건은 자신의 누이 동생이 정식으로 유비의 부인이 된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비책은 유비가 매일같이 장모인 오태 부인에게 문안을 드리고 오태 부인의 비위를 맞추어 그녀의 환심을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송건은 어머니인 오태 부인의 의중을 거스를 수 없었으므로 어머니가 유비를 사위로 인정하자 더 이상 유비를 함부로 해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비책은 유비가 신혼의 달콤함에 취해 오나라에 머무르려 할 때 형주에 위급한 일이 생겼다는 거짓 정가를 보내 유비가 재빨리 오나라를 탈출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주유의 미인계는 제갈량의 장계측에 상대의 계책을 역이용하는 계책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유비는 송건의 여동생이라는 든든한 아내와 함께 오나라의 미인계를 역이용하여 명예와 안전을 모두 얻고 형주로 금이환영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화는 아무리 교묘한 함정이라도 상대방의 의도를 꿰뚫어보고 그들이 만든 환경과 조건을 역이용할 때 능히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영능을 얻다. 장계측의 반축에 미인계 사건으로 주유는 제갈량에게 완전히 패배한 후 이번에는 힘으로 유비의 세력 확장 기반을 막으려 했습니다. 주유는 형주의 요충지인 영능, 계양, 장사, 무릉 4군을 차지하기 위해 유비와 경쟁했습니다. 오나라가 영능을 공격하여 그곳의 태수였던 형도영을 사로잡자 유비는 영능을 쉽게 차지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이때 제갈량은 다시 한번 주유의 계책을 역이용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주유가 영능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 주력 부대를 이동시키자 제갈량은 주유에게 오나라가 많은 피를 흘려 영능을 얻는다면 유비군은 힘들이지 않고 그 땅을 오나라로부터 다시 빼앗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은근히 흘립니다. 이 말은 주유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주유는 자신이 피 흘려 얻은 땅을 유비에게 다시 빼앗길까 두려워 스스로 영능 태수였던 형도영을 놓아주고 유비가 영능을 공격하는 것을 방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유비는 오나라가 막대한 희생을 치르는 동안 싸우지 않고도 영능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갈량의 지략 중 하나인 장계측의 반칙계입니다. 상대방이 세운 계책을 눈치챈 후 그 계책이 그들의 발목을 잡도록 역이용하고 결국에는 상대방의 손을 빌려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고도의 심리전인 것입니다. 남의 힘을 활용하고 상대의 욕심을 역이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지혜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불필요한 경쟁과 마찰을 피하고 실속을 챙기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군 격파, 발 빠른 행동은 승리의 기본. 제갈량의 군사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발 빠른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병력이 항상 열세였던 촉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한 기본 전략이었습니다. 제갈량은 북벌을 수행할 때 위나라가 거대한 영토와 자원을 바탕으로 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촉한의 군대가 유리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위군이 대규모로 집결하거나 보급로를 완전히 정비하기 전에 기습적으로 선수를 치고 승리를 거두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항상 적의 예측을 뛰어넘는 신속함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위군의 장수가 어느 곳에 병력을 집결시키려고 계획할 때 제갈량은 이미 그곳에 도착하여 유리한 지형을 선점하거나 혹은 적의 보급로를 끊어 고립시키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위군은 촉군이 예상했던 시점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는 속도전에 번번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발 빠른 행동 전략은 현대 사회에서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시장 변화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타이밍은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다가 기회를 놓치기보다 불완전하더라도 재빠르게 움직여 시장을 선점하고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제갈량의 지략이 가르쳐주는 승리의 기본입니다. 거짓 퇴군, 적으로 하여금 속아 넘어가게 하라. 제갈량은 적의 허점을 노려 승리하는 지략에 능했지만 때로는 자신의 약점을 의도적으로 노출하거나 거짓 퇴군을 통해 적을 속아 넘어가게 하는 심리전의 대가였습니다. 거짓 퇴군 전략은 단순히 후퇴하는 것을 넘어 적에게 촉군이 약해졌거나 전의를 상실했다는 잘못된 판단을 심어주어 그들을 방심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제갈량은 군사들을 후퇴시킬 때 일부러 많은 깃발과 군수품을 버려두거나 병사들이 공황 상태에 빠진 것처럼 보이도록 연기하게 했습니다. 이를 본 위나라 장수들은 촉군이 실제로 크게 패배했다고 오판하고 전리품을 챙기거나 경계심 없이 깊숙이 추격해 들어왔습니다. 적들이 교만과 탐욕에 눈이 멀어 제갈량이 파놓은 함정으로 들어올 때 제갈량은 미리 숨겨둔 매복군으로 적을 포위하고 섬멸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상대방의 오판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제갈량은 적의 성격과 심리를 깊이 연구하여 그들이 무엇을 가장 믿고 싶어 하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적이 가장 믿고 싶어 하는 정보촉군의 패퇴를 미끼로 던져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복잡한 관계나 사업에서도 상대방의 욕망과 성격을 읽고 그들의 판단을 유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적을 유인하는 법.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제갈량의 지략 중 적을 유인하는 법은 손자병법의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전략이었습니다. 제갈량이 적을 유인할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적장의 심리 분석이었습니다. 그는 적장의 성격이 성급한지, 신중한지, 아니면 탐욕스러운지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급한 장수에게는 일부러 조롱하는 정가를 보내 분노를 유발하여 경솔한 공격을 유도했고, 탐욕스러운 장수에게는 버려진 보급품이나 전리품을 미끼로 던져 함정에 빠지게 했습니다. 또한 그는 지형을 활용하여 적을 유인했습니다. 험준하고 좁은 길로 퇴각하는 척하며 적을 깊숙한 계곡이나 협곡으로 끌어들인 후 천혜의 지형을 이용해 공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제갈량은 항상 아군의 강점 매복에 능한 병력, 뛰어난 궁술 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을 유인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제갈량의 유인술은 단순히 적을 끌어들이는 기술이 아니라 적장과 지형, 그리고 아군 모두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계된 과학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알고 상대방의 성격과 행동 패턴을 예측하여 가장 유리한 싸움터로 끌어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갈량의 유인술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입니다. 아궁이를 늘리는 계책, 적을 계략에 빠뜨려 무사히 회군하다. 제갈량은 북벌중 위군과의 전투에서 보급 문제와 병력 열세로 인해 잠시 철수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때 적장 사마이는 촉군이 후퇴하는 것을 보고 즉시 추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갈량은 추격해오는 사마이의 심리를 역이용하는 기발한 계책을 냅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후퇴하면서 아궁이밥을 짓는 부엌 아궁이의 개수를 매일 늘리도록 명령했습니다. 제갈량의 군대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아궁이의 개수를 보고 사마이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사마이는 보통의 병법 지식으로 볼 때 군사가 후퇴할 때는 보급의 어려움 때문에 아궁이의 개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촉군이 후퇴하면서도 아궁이의 개수를 매일 늘린다는 것은 제갈량이 오히려 후퇴하는 척하면서 대규모의 복병을 매일 추가로 불러 모으고 있다고 오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마이는 제갈량의 계책에 걸려들었다고 생각하고 신중한 성격 때문에 섣불리 추격하지 못하고 오히려 군사를 물려 촉군의 동태를 관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촉군은 단 한 명의 희생도 없이 무사히 본국으로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갈량의 증조직에 아궁이를 늘리는 계책입니다. 이는 병법의 상식을 역이용하고 적장의 심리적 약점 사마이의 신중함을 자극하여 허위 정보를 창조해낸 완벽한 심리전이었습니다. 상대방이 가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지점을 공략하여 그들의 판단을 마비시키는 역발상의 지혜가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계략에 빠진 장압, 적을 유인하여 함정에 빠뜨리다. 제갈량의 지략술 중 계략에 빠진 장압 이야기는 적절한 미끼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약점 공명심을 건드린 사례입니다. 장압은 위나라의 용맹한 장수였으나 때로는 과도한 공명심으로 인해 경솔한 판단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제갈량은 이를 간파하고 장압을 제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쉽게 빼앗을 수 있는 먹잇감을 던져주었습니다. 제갈량은 위군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성을 잠시 내어주는 척하거나 아군의 보급품을 일부러 눈에 띄게 배치하여 장압이 큰 공을 세울 기회라고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장압은 이 유혹에 넘어가 큰 전공을 세우기 위해 경계심을 늦추고 깊숙이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제갈량은 장압이 진격하는 길목에 미리 매복군을 숨겨두고 장압이 포위망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을 때 사방에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장압은 자신의 공명심 때문에 주변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모하게 돌진했다가 결국 제갈량의 함정에 빠져 전사하게 됩니다. 이 일화는 제갈량이 단순히 병법을 아는 것을 넘어
적장의 인간적인 약점을 이용하는 심리전의 최고수였음을 보여줍니다. 성공적인 전략은 상대방의 가장 민감한 약점을 건드려 그들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움직여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제갈량의 가장 강력한 지략이었습니다. 장계추계. 날카로운 해안으로 적을 간파하다. 제갈량의 지략술 중 장계추계는 상대방의 계책을 간파하고 그 계책이 진행되는 환경을 역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는 고도의 지혜입니다. 앞서 미인계를 깨뜨린 일화나 영능을 얻은 일화 모두 이 장계추계의 변형이었습니다. 장계추계의 진정한 가치는 날카로운 해안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책을 세울 때 그 의도를 표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책 뒤에 숨겨진 진정한 목적과 그 계책이 진행될 때 발생하는 환경적 변수, 그리고 상대방이 가진 약점까지를 모두 읽어내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적이 보급로를 차단하는 계책을 세웠다면 제갈량은 그 계책을 역이용하여 적이 보급로 차단에 모든 힘을 집중하도록 유도한 뒤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주력 부대를 이동시켜 적의 핵심 목표를 공격하는 식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계책에 도취되어 한 곳에만 집중할 때 그 나머지 허점을 찌르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는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의 제안이나 계획을 받아들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겉으로 제시하는 이익뿐만 아니라 그 제안이 우리에게 미칠 장기적인 영향, 그들 스스로가 숨기고자 하는 목적을 날카롭게 분석하는 해안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야말로 제갈량의 가장 기본적인 지략이었습니다. 모구유 맞이개. 미끼로 고기를 낚다. 앞서 제갈량이 발명한 모구유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발명품은 단순히 보급을 위한 수레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지략이 되었습니다. 바로 미끼로 고기를 낚는 지게였습니다. 제갈량은 북벌 중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이 모구유마를 사용하여 대규모의 군수품을 수송했습니다. 이 장치가 위군에게 노출되었을 때 위군은 이 신기한 수레를 보고 그 구조와 작동 원리를 알아내려고 혈안이 되었습니다. 제갈량은 위군이 모구유마에 집착한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이 수레들을 적군에게 노출시키거나 빼앗기도록 유도했습니다. 위군은 이 수레를 획득하여 분석하고 복제하는 데 많은 시간과 인력을 낭비했습니다. 그들이 모구유마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제갈량은 본래의 전략적 목표를 향해 은밀하게 주력 부대를 이동시키거나 중요한 전술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갈량은 자신이 가진 혁신적인 기술목 우유마을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상대방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전략적 자원을 낭비하게 만드는 미끼로 활용했습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어떤 경쟁 상황에 놓였을 때 핵심 목표가 아닌 부차적인 요소에 경쟁자들이 집중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정작 중요한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혁신은 곧 가장 강력한 미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반곡을 불태우다. 지혜와 의지의 대결. 제갈량의 생애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안타까운 지략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상반곡 전투입니다. 이는 제갈량과 그의 숙적인 사마이가 벌인 마지막 지혜와 의지의 대결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사마이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치밀한 함정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사마이의 아들 사마소와 함께 본대를 이끌고 추격해 들어올 만한 좁고 외진 계곡인 상반곡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곡 전체에 마른 풀과 유황 등의 인화물질을 가득 깔아놓고 계곡 입구에서 거짓 패배를 연출하며 사마의 부자를 깊숙이 유인했습니다. 예상대로 사마이는 큰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생각에 의기양양하여
상반곡으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촉구는 재빨리 계곡의 입구를 막고 불화살을 날려 이나물질에 불을 붙였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계곡 전체를 뒤덮었고 사마이는 그의 아들과 함께 불길 속에서 절망적인 최후를 맞이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하늘이 제갈량의 지혜를 시기했는지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쏟아진 비는 불길을 끄고 계곡을 진흙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마의 부자는 이 천운을 기회 삼아 가까스로 포위망을 뚫고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제갈량은 하늘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모면한 사마이를 보며 이를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라는 탄식을 남겼다고 합니다. 상반곡 전투는 제갈량의 지략이 얼마나 완벽하게 설계되었는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요소가 존재함을 뼈저리게 깨닫게 해준 비극적인 대결이었습니다. 완벽한 지략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지혜와 겸손의 중요성을 동시에 가르쳐 줍니다. 여기까지 제갈량의 기이하고도 고상한 10가지 지략수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